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고통받는 현실을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고하고 상황을 타개하고자 이 자리에 함께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유례없는 물가 폭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재료비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임대료와 가스, 전기, 난방비 등 공공요금과 생필품 값이 나날이 오르고 있으며 이에 맞춰 인건비마저도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외식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고임금이 사중고로 인해 3년 전 식당에서 3,000원 수준이던 소주 가격은 어느새 6,000원으로 2배가 되었고 식당의 메뉴판은 대부분 앞자리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과수, 축산농가와 전통시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끝을 모르는 전쟁으로 인해서 사료값, 비료값이 치솟았고 농가들 또한 고통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농축산물을 판매하는 전통시장들도 외산 수입품과 경쟁하며 유례없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외부 환경에 따라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와 같은 시장 참여자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대책이 필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 시작된 경기 침체는 쉽사리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 시작된 초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정상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급등한 물가와 임대료, 인건비 감당해야 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체력은 이미 소진할 대로 소진된 상황이라 당장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일선에서 생업에 매진하는 외식 경영업자, 전통시장, 소상공인과 축산업계 등에서 절실함을 호소하기 위해 나와 계십니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회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당장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절박한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국경영인중앙회 이무영 회장의 먼저 말씀부터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국경영인중앙회 회장 이무영입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가 참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기간 계획 없이 살포된 나랏돈으로 인해 술과 음료를 비롯한 식당의 모든 메뉴는 어느새 2배가 넘게 증가했고 한 번 외식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큰 결심을 해야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각종 식재료를 비롯한 인건비, 공공요금 등 비용 또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메뉴 하나의 가격까지도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면서 가격을 올리지도 못한 채 급등한 원가를 오롯이 감당하면서 오늘도 묵묵하게 하루 장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5년 부정청탁금지법이 제정된 이후 3만 원이라는 가격으로 제한된 음식과 10만 원으로 제한된 선물 가격 때문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그에 맞춘 가격대의 메뉴인 소위 김영란법 세트 음식 메뉴를 판매하고 해당 가격의 선물 세트를 준비하여 판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법 제정 이후 10여 년에 가까운 시간이 흐르면서 물가는 2배, 3배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 메뉴와 선물 상품의 가격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그간 선물용 국내 농수산품의 가격 제한을 조금 더 상한해주거나 상향해주거나 명절 기간 한시적으로 가격 제한을 상향해주는 등의 지엽적인 조치들이 이루어졌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계에서나 이를 적용하여 중간 마진을 챙길 뿐 정작 일선의 한우농가, 과수농가, 전통시장과 외식업계는 제한된 판매가와 급등하는 물가의 이중고를 온몸으로 견뎌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6년 95점 수준이던 생활물가지수는 2022년 들어 109점 수준으로 15%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외식 물가를 반영한 개인 서비스 지수는 같은 기간 17%나 폭등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판매 가격은 그대로인데 원가만 상승하게 되면 결국
판매 상품의 내용물이 줄어드는 슈링크플레이션이나 기타 수많은 부작용들이 발생하여 소비자에게까지 그 피해가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는 개선책을 논의할 때가 되었습니다. 언제까지고 법으로 시장을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의 가액 범위는 무려 20년 전인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을 참고하여 만든 기준으로 현실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수준입니다. 넓고 비합리적인 법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정당한 영업활동을 가로막아 민생경제의 활성화와 경기회복을 발목 잡고 있는 것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채는 이미 1,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현장에서는 더 이상의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줄폐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액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논란을 낳는다면 물가 변동에 따른 물가 연동제 등을 통한 탄력적 운영이나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를 주기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농수산물의 경우 소상공인 지정 판매점 구축을 통해 생산자, 유통자, 판매자의 공신력 확보로 가액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하루빨리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활주로를 열어주어야 합니다. 침체된 경기의 회복 신호탄을 쏘아 올릴 수 있도록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여봐 주십시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살기가 민생경제 활성화와 경기회복의 첫걸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외식업에 들어온 지가 지금 40년 가까이겠습니다. 종사한 지가요. 그런데 지금이 IMF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코로나 이런 모든 병, 이런 전염병 때문에 굉장히 편한 날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 물가 폭등이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짐을 지고 사업을 하니까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김영란법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2005, 6년도에 처음에 한 것 같아요, 그 말이. 그런데 2017년에 발효를 했다는데요. 그 내용으로 보면 점 하나 틀리지 말고 그대로 올렸습니다고.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대로 왔어요. 그런데 지금 모든 물가나 인건비나 임대료, 에너지 값의 상승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세계에서 이 먹는 거 가지고 나라에서 정해주는 그런 나라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먹는 게 그렇게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금액을 너무 낮추지 말고 어느 정도 선에서는 그렇게 우리 사업하는 사람도 생각하고 또 일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마음 놓고 그런 소주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이게 서로가 공존하고 나라가 발전하고 화목한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외식업을 오래 했지만 물가 폭등이 요즘에 진짜 너무 힘듭니다, 이게. 그리고 요즘 직원들을 구할 수도 없어요. 돈도 돈이지만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근로자들은 좋은 데만 바라보고 젊은 분들은 어려운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부나 이런 나라님들도 아마 식사하러 가실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힘들다는 걸 다 알 겁니다. 단골 식당에 가시면. 이 모든 것을 이 자리에 빌어서 한번 허소하고요. 한번 모든 걸 한번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심서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란 법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전통시장 할기는 추석에도 설날에도 평소에도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소상공인들은 줄어들기만 하는 전통시장 할기에 제대로 웃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청탁금지, 부패 방지, 이한 법이겠니 하고 참고 보낸 세월이 벌써 8년째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전통시장은 남은 게 없습니다. 뛰어오르기만 하는 물가와 김영란법 시행으로 시장을 찾는 사람은 점점 적어지는 실정입니다.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안 그래도 꺼져가는 전통시장 구매 심리에 불이 꺼져 있습니다.
명절에 그나마 살아있던 전통시장의 활기는 이제 찾아보기 힘듭니다. 고작 1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콩나물이나 풀잎만 팔라는 것밖에 되질 않습니다. 뒤늦게 명절에만 한시적으로 그 가액 범위를 완화했지만 사람들은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만 선물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만 찾고 전통시장에 죽이는 게 가액 범위 한시적인 완화의 진정한 효과입니까? 지금이라도 김영란법 모든 가액 범위를 완화시켜야 합니다. 가액 범위 완화로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의 구매 심리를 키워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가액 범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먼저 나서서 우리 시장 소상공인들이 조금은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김영란법 제정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김영란 세트, 김영란 정식 등 백화점과 대형마트 광고력을 견디지 못하고 시장 상인들은 죽어가 나고 있고 현재 30% 이상이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을 죽이는 게 김영란법 효과입니까? 전통시장의 상인들의 그저 고물가 속에서도 우리나라 고유한 소비 문화인 전통시장을 지켜낸 죄밖에 없습니다. 요즘 같은 초고물가 시기에 국가가 나서서 김영란법의 부작용들을 완화시켜 줘야 합니다. 아울러 김영란법의 완화에 동시에 국가 차원의 전통시장 홍보와 상부교육 등 전통시장 지키기가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전통시장은 우리나라에 살아있는 고유의 문화이자 수많은 상인들이 살아 숨쉬는 우리나라의 내수시장의 허파입니다. 전통시장이 없었다면 경기 회복은 물론 소비문화, 관광 등으로 모든 중요한 가치가 사라질 것입니다. 김영란법 완화와 전통시장 상공인 지원으로 우리나라 전통시장을 되살려 주십시오.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의 수품을 열어주십시오. 특히 요 근래에서는 지금 현재 비닐하우스에서 나왔던 고추 4kg짜리 한 박스가 20만 원 갑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얼마였냐면 한 10만 원입니다. 그 물가 상승률과 난방비 이런 모든 걸 부추겨서 지금 현재 모든 물가가 비닐하우스에서 나오고 조금만 그 전기에 접붙이기만 하면은 물가는 지금 배로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전부 맞벌이인 우리 전통시장 상인들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좀 저희 전통시장 상인들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물가와 고금리 시대에 모든 국민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기에 저희가 이 자리에 서서 저희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이 국민 여러분께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농가들의 심정은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연일 추락하는 솥값과 폭등하는 사료값은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경북에서는 경영난에 힘들어한 농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습니다. 또한 추락하는 솥값에 비해 소비자 가격은 요지 부동으로 인해 농촌 현장에서는 사료값을 갚기 위해 다 크지 않는 소를 출하하는 악순환으로 소가 소를 먹인다고 먹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우 농가의 평균 사육도수는 42도 수준으로 열악한 환경 상황 속에서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농가가 태반이며 밀린 사료값에 토산하는 농가가 줄줄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우 한 마리 키우는 비용은 1,000만 원이 넘지만 판매 비용은 700~800만 원으로 오히려 적자만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우리 한우를 키운다는 자부심으로 지금껏 어려운 시기를 버티며 조금만 지나면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일념하에 하루하루를 연명하다시피 버텨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여력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농촌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농촌이 소멸되어 갑니다. 농촌이 먹고 살만하면 왜 농촌을 등지고 떠나겠습니까? 언젠가는 식량이 무기화되고 자급률을 지키지 못하면
곡물 수출국에 끌려가는 시기가 올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농촌을 위한 제도와 법이 필요합니다. 저희 한우협회는 고물가 시대의 농수산물의 소비와 민생 경제의 활성화에 발목을 잡고 있는 낡은 법 제도부터 뜯어고칠 것을 요구합니다. 꽉 막혔던 민생 경제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명절이나 연휴에 그나마 가족 지인들과 선물을 주고받고 있으며 농축산물의 소비로 조금이나마 활성화되었지만 부정 청탁금지법, 소위 김영란법으로 인해 농축산물이 소비가 둔화되고 가격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금액이 아니라 부정 청탁금지법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를 살리고 농업 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축산물을 선물 가액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을 통한 일말의 희망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부정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다 되어갑니다. 더 이상 농촌 인구가 소멸되고 황폐되기 전에 또 다른 농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낡은 법을 뜯어고쳐 조금이나마 모두가 살아갈 수 있는 신라 같은 희망이라도 보여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의 모든 전통식품 업체를 대변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전통식품 업체는 국산 농산물을 주 원료로 하여 우리 고유의 맛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영란법 제정을 기점으로 업계는 커다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각종 외국산 재료와 상품들이 범람하는 가운데 오로지 전통식품이라는 무기로 힘겹게 전통을 지켜나가던 우리 업계는 우리나라에서 정해준 단일화된 가격에 우리의 모든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많은 유행의 상품을 두고 획일적인 법정 가격을 정하다 보니 대기업들이 만든 공산품, 가공품의 시장을 모조리 뺏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자는 우리 물품들의 경쟁력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로지 국산 원료로 우리 고유의 맛을 살리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요즘과 같은 고물가와 급가격에 오른 최저임금, 임대료, 각종 공과금을 감당하며 대기업의 공산품이나 값싼 해외 제품과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정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과 전통시장과 전통식품을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앞을 가로막고 있으니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통탄할 노릇입니다. 최근 명절에만 한시적으로 농수산품에 대한 가액 범위를 넓혀주었지만 이미 소비자들은 상품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부정청탁은 막아야 합니다. 부정부패 또한 방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농민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너무나도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낡고 비합리적인 법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부디 온전하고 시장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